정지영 감독님이 먼저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한국 영화계 명장, 인사를 꾹 하시는, 지금 약간, 지금 도미노로 인사를 하는 분위기인데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자, 이른 시간부터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정지영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블랙문 이후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신감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저는 감독님과 달리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화상태 씨. 네, 저도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준상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메란 씨.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메란입니다. 네, 정말 자주 봐도 반가운 분들 지금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 인사만으로도 정말 충무로에 내노라 하는 명배우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년들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는 소년들 사건일지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는 영화 속의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소년들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키워드는 총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삼례 나라 슈퍼 사건입니다. 소년들은 실제 있었던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극화한 작품인데, 설건구 씨, 1999년에 삼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많은 그런 시사 프로에서 많이 소개가 됐었을 겁니다. 1999년 2월 6일 날 일어났던 그 삼례 나라 슈퍼 그 70대 주인분 강도 치사 사건이 났는데, 동네 청년이라고 하게 되면 19살, 20살 되는 그 3명의 소년들을 검거를 하게 됩니다. 범인으로. 근데 사건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또 이들을 또 범인으로 확정하고 수감을 했는데, 그때 부산지검 쪽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그들을 잡아서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지역으로 이첩을 했는데, 진술이 계속 번복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삼례 지역의 이 소년들, 처음에 잡았던 이 소년들을 진범으로 확정을 한 그런 사건을 영화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1999년도 2월 6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설경구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다룬 영화 소년들은 사건 실화극으로 석공 테러 사건을 다룬 법정 실화극 부러진 화살, 그리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다룬 금융범죄 실화극 블랙머니를 잇는 우리 정지영 감독님의 실화극 3부작입니다. 우리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사건이, 그때 99년도에 종결된 사건이 2023년에 영화화돼서 관객들에게 꼭 전하고 싶고 만나야 하는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감독이 소재를 찾는 데는 항상 주변에서 신문 기사를 보거나 텔레비전의 사건 기사를 보거나 이러면서 찾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전에 이 박준영 변호사가 다룬 약촌오거리 사건이 있었어요. 약촌오거리. 네. 네. 그 사건을 내용을 보고 이거 영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준영 변호사한테 통화를 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영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또 이 매스컴에 떠들었어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약촌오거리 사건하고 같은, 그러니까 가짜 범인이 들어가서 감옥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범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하셔도 좋다. 구두를 허락받고 그때부터 시나리오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삼례나라 수포 사건의 그걸 사건을 풀어가는 사람을 재심, 그러니까 약초노골이 사건의 원래 주인공급이었던 형사 반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빌어왔어요, 제가. 말하자면 이 설경구 씨가 그 역할을 한 건데 네. 이 실존 인물인데 다른 사건의 실존 인물을 여기 대입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걸 풀어가는 인물은 다른 사건의 인물을 그렇죠. 데리고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화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이 이야기가 영화가 돼서 관객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감독님? 저는 이 작품은 2023년 아니라 2000년대 통틀어서 반드시 많은 관객들이 봐줘야 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 내용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작품을 보시면 모든 관객들이 감독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구 씨랑 그러면 유준상 씨는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설경구 씨.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그때 SBS 거기서 많이 다뤘었고, 보셨고, 예, 네. 그때 조금 이렇게 좀 제 머릿속에 각인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글쎄 뭐 삼례나라 슈퍼 사건이 제가 영화한 첫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니고 그 전에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있었죠. 영화가 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이렇게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세게 오는 게 이게 실화라는 거에 대해서 오는 것도 어떤 강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리는 게 있고 또 이 정지영 감독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큰 어른이시기도 하고 뭐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실 그런 감독님이랑 한다는 것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네, 실화의 힘도 있었지만 한국 영화계 과거, 현재, 미래인 정지영 감독님과 한다는 게 정지영 감독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서 유준상 멘트가 씨가 너무 좋으시네요. 예, 오늘, 예, 지금 기가- 하실 기가 말씀이 막히십니다. 예.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요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하셔서 다른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정지영 감독님 하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감독님 중에 감사합니다. 예, 예, 감독님 정말 중에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 멘트를 우리 경고 형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멘트였습니다. 저는 이 역할을 받은 다음에 이미 이전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알고 계셨군요. 예, 받은 다음에 이제 저희 팀으로부터 서류를 한 이 정도 분량의 서류를 5권을 받았어요. 와, 그 내용이죠. 그 사건의 내용. 사건에 관련된 이걸 다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는데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사실은 깊이 빠져들 수 있었고, 이 이야기를 왜 감독님께서 선택하셨는지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작품을 하면서 내내 좀 안타까운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와 이렇게 변함없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자료 조사를 하시면서 이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소년들입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만큼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지영 감독님, 영화 속의 소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 소년들 하면 좀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의 소년들은 가난해요.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힘없고 나약한 소외받은 아이들, 그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는 그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이 영화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좀 더
힘없고 나약하고 안 가진 자들에 대한 배려,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시영 감독님의 마음과 시선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허성태 씨와 염혜란 씨께 질문을 드릴게요. 소년들을 꼭 봐야만 하는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성태 씨. 작품에 참여를 하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작품을 꼭 봐야만 하는 이유. 이거 감독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근데 감독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배우로서 참여를 하시면서도 느낀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아, 작품을 네네. 꼭 봐야만 진짜, 하는. 예. 네, 저희 전주에서 몇 날 며칠을 거기 전주에서 항상 촬영을? 숙박하면서 네. 하면서 되게 막 저 혼자는 되게 울고 불고 막 한 시간도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선배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이어서 그리고 막 또 나중에는 또 선배님한테 막 너무 스폰가 어쨌든 네 그냥 이제 사람 허성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의 어떤 그런 기복이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 소년들 영화를 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 작품에 참여하면서 허성태 씨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이제 관객들이 그걸 고스란히 받을 거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염혜란 씨. 네, 저도 이제 부산에서 이 영화를 처음 같이 관객들하고 봤었는데요. 이 얘기가 참 가슴 아프고 먹먹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좀 용기를 주는 힘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어느 곳을 좀 더 살펴봐야 할지 어느 것을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주게 하는 힘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재심입니다. 이 사건에 꼭 필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년들이 재심을 통해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유준상 씨, 네. 소년들이 수감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수감된 부탁드릴게요. 이후에 3년에서 6년 정도의 그 복역을 한 다음에 출소를 해서 이제 이게 경찰의 강압 수사인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해서 계속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짧게 이 2시간 반의 영화를 본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평생이 여기에 걸려있는 이야기이고 또 좀 전에 혜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과연 이렇게 계속 절망감만 가져야 되는가 또 다른 희망은 없을까 라는 것들을 저 소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네요. 예.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소년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1999년 과거에 잊혀진 사건이 아닌 2023년 현재 우리가 외면해선 안 될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다음 토크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소년들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소년들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인물들이고 어떻게 염혜란 씨가 하라고 그러고 제가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소년들과 관련된 인물들을 영상으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는 소년들 관계자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는 그 각 인물들과 그 각 인물들의 키 대사가 들어간 저희가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인물 관계도를 저희가 준비해 봤어요. 인물 관계도를 보면서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지금 소년들을 중심으로 황준철, 최우성, 윤미숙, 박정규, 김경미까지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소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죠. 황준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구 씨가 맡은 역할이죠. 황준철. 자, 준철은 소년들 그리고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인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실제 사건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아니고,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천오고리 그 살인사건을 해결했던 그분도 황반장님이십니다. 저 현장에도 오셨었고, 그래서 그분을 좀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이 영화에 이제 대우시켰는데, 극중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반장은 아니고요. 이 완주소로 발령받아서 오고 나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건에 좀 더 파고 들어가서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을 못하고 처음에 잡혔던 그 동네 소년들 3명이 이제 확정 판결되고 수감이 되고 또 황준철 반장은 저 외딴 섬으로 좌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후에 이 사건과 이 인물과 황준철이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16년 후에 피하고 싶었던 사건을 또 만나게 되고 이 소년들도 만나게 되면서 다시 재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정말 추진력도 강하고 정의로운 그런 인물인데 지금 그 키 대사를 보면 이 준철이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사인 것 같은데 한번 키 대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이 무슨 수사여 똥이지? 어떤 성격인 겁니까, 준철은? 처음에 감독님이랑 이야기할 때 강철중 같은 캐릭터 한번 또 하자 하셨는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캐릭터였으면 그냥 극중에서도 미친 개라는 광견이라는 그런 별명이 나오듯이 그래서 강철중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캐릭터를 좀 갖고 오려고 했었고 그 16년 후에 이 황준철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 사건으로부터 좀 밀어내고 좀 피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좀 대비가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리웠던 강철중도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또 뒤로 갈수록 결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인데 자, 지금 보니까 황준철을 분노하게 만드는 또 당사자가 조금 전에 관계도에서 보였었죠. 바로 최우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우성 만나봅니다. 자, 저 모습 자체가 유순상 씨 일단 최우성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까? 일단 이 소년들을 검거한 전북청 수사계장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야망이 좀 많고 어린 나이에 빠른 엘리트 경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앞으로의 더 큰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물입니다. 사실 저 키 대사 자체가 굉장히 야망이 있다라는 느낌을 품고 있는데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메소드 연기들을 이렇게 되면 허성태 씨랑 염혜란 씨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다들 이렇게 선배님들이 일찍 오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와 지금 설경구 씨가 박수를 치시고 자, 이 키 대사가 들어간 이 상황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경찰에서는 전부 다 사건을 매듭했고 이미 저는 종결했고 이제 이미 승진이 돼 있고 다 끝난 거를 저 형사가 와갖고 황준철이 좀 아주 피곤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면 그만두겠지. 피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대사입니다. 네. 자, 겁을 주기 위해서 한 대사다. 좋습니다. 두 분의 입장차가 느껴지고 정말 팽팽하게 대립되는 인물임이 느껴지는 대사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윤미숙 만나봅니다. 자, 윤미숙, 진경 씨가 맡은 역할인데 어떤 인물인지 감독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살해당한 할머니의 딸이죠. 근데 살해당한 현장에서 그것을 꼼짝없이 겁이 나서 저항도 못한 채 지켜봤던, 그러니까 가슴 아프게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자가 이제 나중에 이 큰 마음을 먹고
황 반장한테 조르죠. 한번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어렵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그 캐릭터가 자기 갈등 속에서 힘들게 이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함께 그런 캐릭터입니다. 지금 대사를 보면 재심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하고 싶어요라는 지금 절실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대사인데 윤미숙이 소년들의 재심을 함께 준비하게 되는 건지 어떤 이유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재심에 참여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16년 전에 황 반장이 이걸 추적할 때 윤미숙은 황 반장을 외면했어요. 더 이상 그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황 반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 애들만 보살피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그 감옥에서 나온 애들도 같이 보살피면서. 근데 황 반장 우연히 만나게 돼. 그때 매달리기 시작해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근데 황 반장은 지겨워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자기는 온 가족과 함께 섬으로 좌천당에 갔었고. 그런데 그 설득에 조금씩 마음이 통하면서 특히 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다가 황 반장이 마음이 돌아서요. 각 인물들의 관계성과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지가 또 이 작품을 보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실 그 윤미숙에게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을 텐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박정규 만나봅니다. 정말 유일하게 지금 해맑게 계시는 박정규. 자, 황준철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캐릭터 영상을 보면서 느껴졌는데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캐스팅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감독님은 저를 캐스팅하지 않으셨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다 카메라를 지금 드셨어요? 예. 저희 설경구 선배님께서 블랙머니를 보시고 허성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추천을. 네, 감독님 처음 만났는데 감독님 첫 말씀이 그랬어요. 너 내가 캐스팅한 거 아니야. 경구가 캐스팅했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작품에 참여하게 됐고 그 역할 자체도 사실은 근데 저 때가 오징어 게임 덕수거든요. 네, 같이 찍고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액션팀도 같았고 부상도 많이 당했고 어쨌든 뭐 진짜 저 때 지금 개봉이 되게 많이 어떻게 상황 때문에 늦어졌는데 저 때 정말 배우로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했던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황 반장만 오로지 황 반장. 네. 오로지 황 반장이라는 건 저 대사에서 너무 느껴집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 샀으면 영원한 사수지. 참 모르겠다. 한 번 사수는 영원한 사수지. 그게 이제 황 반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사실 뭐 캐스팅은 당연히 감독님과 제작진들께서 하셨겠지만 설경구 씨가 거기에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잘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아니에요.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감독님. 너 내가 캐스팅한 게 아니라고. 저 대사는요. 나중에 16년 후가 되면은 이 박정규가 계급이 높아요. 더 이제 높아진 거죠. 높은데 이 설경구가 만나가지고 나보다 다 계급이 높네. 그러니까 이 저 대사를 한 번 사수는 영원한 사수다. 나는 황 반장님의 후배다라는 걸 이제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캐스팅. 아마 저 대사할 때 설경구 씨에 대한 고마움이 되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캐스팅할 때 나를 추천해준 감독님 사랑합니다. 선배님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인물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사실 황준철에게는 박정규 말고도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있죠. 바로 김경미입니다. 네. 어떤 인물인가요, 김경미, 유메란 씨? 네, 저는 황 반장의 부인이고요. 사실 크게 지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못마땅하고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내면까지는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고 그래서 그렇게
몰래 이렇게 마음으로만 지지해주는 그런 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고 네. 그 아까 영상에서도 보니까 하라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거든요. 네, 네. 저 대사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키대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하라고! 하고 있더만! 예, 저 지금 하라는 대사가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대사를 듣다 보니까 주호남 씨 어머니 김경자 씨도 좀 떠오르는데 네, 혹시 네. 뭐 고향 선후배 같은 느낌의 김경자, 김경미 네, 하지만 이분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네. 죄를 짓지 않고 응원만 한다. 네, 네. 예, 어떤 남편인가요? 아, 남편이 사실은 막 살갑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미친 개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뭐 밖에선 그렇지만 미친 개를 그래도 안 칠 수 있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래도 제 말은 듣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아, 그 훈련은 나만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년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토크로 넘어가기 앞서서 자, 소년들 촬영 현장은 어땠는지 저희가 제작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만나보시죠. 네, 정말 가슴 따뜻한 소년들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감독님과 제작진으로 배우분들의 열정 그리고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자, 이어서 바로 마지막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크는 소년들 밀착 수사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는 키워드와 스틸을 통해서 우리 소년들의 관전 포인트랑 비하인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봅니다. 연기파 배우. 참 연기파 배우라는 이 단어랑 잘 어울리는 배우분들의 지금 스틸이 함께하고 있죠. 5분의 스틸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조진웅 씨, 박원상 씨는 또 우리 감독님의 전작에서 활약해 주셨던 배우분들, 그리고 그 외에 또 굉장히 연기 잘하시는 명배우분들이 함께하는 작품인데, 자, 연기파 배우, 감독님 이렇게 내노라 하는 배우분들과 함께한 소년들, 이제 캐스팅을 마치고 함께 작업을 마치고 하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아까 제가 캐릭터 소개하는 영상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캐릭터들만 보는 재미를 가지고 영화를 찾아도 흠뻑 젖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대단한 연기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행운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런 분들과 내가 함께 소년들을 마쳤다. 행복합니다. 네. 아,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외쳐주신 영화계 명장 정지영 감독님의 말씀이셨는데 진짜 지금 우리 배우분들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호흡이 참 좋으셨을 것 같고 어떠셨나요? 일단 성경구 씨 먼저 여쭤볼게요. 이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딱 보기만 해도 든든한 분들이어서 많이 도움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특히 유준상 씨는 그 작품 속에서는 그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카메라 안 돌아가는데 팽팽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카메라 안 돌아가면 또, 예, 즐겁게 서로. 예. 카메라 돌아가면 또 이제 바로 느슨해지는. 유준상 씨는 어떠셨어요? 습관적으로 멱살 잡고. 카메라 돌면, 예. 카메라 돌면 정말 돌변하고 예, 진짜로 맞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역시 형님이랑 한 작업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워낙에 선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분이라 그 같이 함께하는 연기하는 내내도 그 진심이 느껴져서 아 내가 더 나쁘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연기의 나를 그렇게 생각들을 만들어주겠구나. 예,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셨고 함께한 우리 배우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다 너무너무 좋은 배우분들이라 같이 감독님 말씀대로 저 한 화면에 계속 같이 잡혀 있는 것만으로도 또 정말 좋았고 아마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그 마음 때문에 또 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먼저 진짜 솔선수범하는 배우분들이시라 그 역할이 이제 착붙돼서 온 모습을 보면 저절로 감동이 느껴지고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허성태 씨 이번에 처음으로 선역을 맡으신 거 축하드리면서 네, 예 캐스팅 감독님을 하셨어요.
굉장히 작품 속에서 네. 잠깐 저희가 영상으로 봐도 늘 신나 계세요. 너무나 신났고요. 네. 캐스팅을 좀 그만. 예. 근데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극 중에서 네. 술을 한 잔 먹어서 이제 선배님한테 좀 이제 약간 꼬장을 피우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때 진짜로 소맥을 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 먹고 해라. 그때 너무 짜릿했고 네. 되게 리얼하게 잘 나왔을 겁니다. 설경구 씨와 함께 연기하는 씬들마다 함께 하시게 돼서 굉장히 신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설경구 씨는 허성태 씨께. 자, 네, 이런 질문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외유내강. 왜요, 내가? 네네. 정말 되게 무서울 것 같지만 정말 연기할 때, 씬 찍을 때 정말 한없이 그냥 다 열어주시고 다 허락해주시고 한데 또 되게 무서울 때 무서우세요. 근데 그거 외에 또 막 너무 부드럽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 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제가 TMI 배우 의자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 제작해 주셔가지고 이름 허성태를 예. 딱 찍어서. 예. 저는 그때 엄마랑 같이 손잡고 막 진짜 펑펑 약간 울었어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우셨어요? 예, 어머니 지금 집에 앉아 계세요. 그 의자에 어머님 지금 네네. 앉아 계시고 어머니랑 손잡고 눈물 보이셨어요? 네, 진짜요. 진짜. 아무튼, 진짜입니다. 예, 전 진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정말 좋았던 현장이 느껴지네요. 여메란 씨, 현장 어떠셨나요? 호흡 배우분들과. 네, 그래서 이쪽 그 형사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그 팀에 좀 속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내밀하게 만났습니다. 집에서 내밀하게 만났고요. 내밀하게? 네네. 설경구 선배님 워낙에 약간 배우님마다 되게 좋은 점이 많지만 선배님께서는 정말 약간 근면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어떤 연기 정석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이 배우면서 작업하고 많이 훔쳐봤습니다. 아니, 지금 저 뭐, 제 예. 회고전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지금 네네. 분위기 생일 파티예요. 예. 지금 설경구 씨의 가족 그리고 그 경찰 파트너들의 호흡을 좀 들어봤다면 사실 작품 안에서 최우성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함께 호흡을 맞추셨던 분들이 오늘 그 친구들이 안 온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 친구들 봤으면 이렇게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덕원 씨랑 이호철 네. 했는데 저는 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었는데 예? 제가 더 무서울 정도로 그 친구들을 보면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서웠고 하덕원, 이호철. 예, 그 정도로 무서웠고 그만큼 또 든든했다는 거죠. 포스가 엄청 예, 아무리 여기 거죠. 가족들 예. 뭐 구성원들 모여 있어도 그 친구들이 제 오른쪽 왼쪽에 있으면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는. 그러니 우리 소년들은 얼마나 그 친구들한테 힘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호흡을 맞춘 우리 배우분들에 대한 네.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자,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합니다. 정지영 감독입니다. 이 5글자가 주는 의미가 참 크죠. 자,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영화계 최고참 현역 감독이십니다.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블랙머니 등 정말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하며 소신 있는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40주년 국내외 회고전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늘 날카로운 시선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 정지영 감독님이신데 감독님 40주년 맞이한 소감 여쭙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40주년 뭐 기념 행사 같은 걸 해야 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정지영 감독은 그렇게 대단한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감독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좀 쑥스럽고 그랬는데 주위에서 야 너 괜찮아 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거장은 겸손하다라는 말이 느껴지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겸손의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저는 괜찮은 감독이에요. 아니,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선 정말 소년처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연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로 설경구 씨, 정지영 감독님과 함께 호흡을 맞춘 소감. 소년이셨습니다. 한 번은 오픈 세트가 2층이었고, 저희 모니터가 1층이었는데, 2층을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모니터 무전기로 하셔도 되는데, 조 감독이 저한테 무전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전달할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거의 200번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렇게 배낭에 아령을 넣어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매일 운동하고 나오시고, 그리고 한 번에 조 감독이랑 싸움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저기 어른한테 저기 할 짓인가. 그래서 감독님도 소리 지르고 이놈도 소리 지르고 그래서 처음에 놀래갖고 이게 뭐야 무슨 무슨 났었는데 상황이에요? 이게 이 두 분들 토론이었어요. 토론 한 씬을 갖고 의견을 서로. 그 다음에도 두세 번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구경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들 하나 그러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밥 먹을 때나 하면 또 둘이 또 챙겨서 또 식사하시고. 토론을 그렇게 한다는 건 저 깜짝 정말 이 놀랐어요. 작품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소년이셨습니다. 멋집니다, 정말. 우리 설경구 씨가 또 현장에서 감독님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 듣고 나니까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년들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저기 뒤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기자님께. 저쪽, 오른쪽 뒤쪽입니다. 네, 마이크. 네, 오른쪽 뒤쪽에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스태프께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경구 씨, 염혜란 씨, 유준상 씨에게 여쭤볼게요. 네, 설경구 씨와 염혜란 씨는 아까도 염혜란 씨가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부 연기를 하신 시너지가 또 이번 영화에서 더 잘 드러난 것 같아서 또 부부 연기 같이 하시면서 서로에게 좀 느낀 그런 에너지, 좀 그런 특별한 에너지가 좀 있었을지 얘기 조금 더 듣고 싶고요. 네. 또 유준상 씨 오랜만에 영화로 돌아오셨는데 개봉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또 영화에 대한 애정도랑 또 유준상 씨가 꼽는 또 영화를 좀 즐겁게 더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지 본인 연기여도 상관없고요. 네,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혜란 씨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 없이 그 오픈 세트에 가서 염혜란 씨를 만나면 그냥 부부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염혜란 씨의 도움을 받은 이 생활 연기에 제가 거의 흡수가 됐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저도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냥 내 집에 온 것 같게 하고 그 식당을 하는데 그 남편이 무능력해서 내가 식당밥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염혜란 씨는. 그냥 보자마자 아내였다. 예. 자, 염혜란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어가지고 하는 동안 너무 행복하게 찍었고, 이제 장면을 제가 사실은 미리 약속을 한 어떤 행동이 아닌 것도 하게 되고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한 5가지를 하시면 5가지 다 다르게 반응을 해주시면서 유연하게. 네, 네. 너무나도 그렇게 제가 연기를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지금 첫 부부였지만 앞으로 한 5번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부로. 5번만 더 하고 싶다. 좋습니다. 5번 너무 약했나요? 약간 10번 하시겠어요? 네네, 15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떤 대사를 원래 약속이 아닌 걸 했는데 리액션이 너무 좋으면 사실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또 준비하고 싶거든요. 예. 그게 시너지죠. 유준상 씨. 네, 저는 그동안 계속 제가 연출한 영화를 계속 감독하다가 영화 감독님 작품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했는데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부산영화제에서 영화를 보면서 사실 영화가 끝난 뒤에 펑펑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몰입감이 좋았고, 그리고 역시 감독님이 풀어내는 그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 감독님 정말 너무 잘 만드신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 저희가 느꼈던 배우들의 모든 생각들과 더불어 그런 것들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개봉되는 거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제가 지금 다시 예고편을 보거나 하더라도 저 감각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어느 시대에 나도 괜찮을 만한,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얘기했던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꼭 봐야 될 영화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영화 정말 좀 남다른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화가 점점 더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되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영화가 그 진정한 영화 여러 정말 좋은 작품들 안에서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유준상 씨 연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도전이기도 하고, 아까 감독님께서도 감동을 받았다. 유준상 씨가 이 역할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허성태 씨도 감독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고영님이 캐스팅했다고. 예. 도움을 줬다. 예, 도움을 주셨었죠. 저는 사실 미팅한 다음에 이제 다 됐다고 스태프들은 아유, 저 다 바로 촬영 준비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감독님이 전화 오셔서 이번 작품은 같이 못할 것 같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독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다 오케이 하고 스태프들이랑 다 얘기하고 네, 네. 지금 어떻게 의상하고 할까 했는데 못하겠다뇨. 준상이 네가 너무 어려 보여. 그래서 경구랑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제가 나이를 더 보이게 하면 되나요? 감독님? 아, 그게 될까? 그 감독님.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구나, 네. 감독님이. 그러면 저를 왜 부르셨어요? 그게 미안해서 전화했어. 그래서 다음에 만나 그러셔서 이제 다시 이게 끝났구나, 영화는. 이 작품은. 아니, 그럼 내가 이거 대본 다 읽고 했는데 그 자료까지 받고 막 이랬는데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잠시 적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가 네. 오셔서 준상아, 생각해봤는데 너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또 왜요? 그랬더니 경구랑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아니 안 맞을 것 같다 그러시면서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시 생각해봤는데 잘 맞을 것 같아. 와. 그래서 이제 정말 팀들은 일주일 다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제 끝났다. 이 작품과는 이제 안녕 하고 있는 찰나에 다시 작품을 하게 된. 그러니까 이미 감독님 마음속에 네. 유준상 씨였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님의 화법이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잘 결이 맞게 이제 준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네. 소중하게 작품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가짐이 완전 달랐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오늘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를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류타임스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허성태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진지하게 가야 되는 그 분위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허성태 배우님이 그런 완급 조절을 좀 많이 해주셨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있어서 좀 이 캐릭터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감독님이나 혹은 캐스팅해주신 설경구 배우님하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또 본인이 스스로 또 어떻게 생각한 지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캐릭터 톤에 대해서, 네, 예. 저는 이런 역할을 진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촬영할 때 또 절로 가면 덕수였고 일로 오면 또 최영사였고 뭐 이랬는데, 저는 진짜 너무 자유롭게 연기했고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약간, 저는 감독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뭐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연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감독님이 순간순간 너 왜 이렇게 해? 예? 저 마음대로 할 건데요. 이러면 또 그래, 그럼 넘어가 마음대로 주시고. 해. 예, 그래서 애드립도 정말 많이 쳤었고, 그래서 소년들의 되게 이제 저는 저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욕심이 담긴 연기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서
네, 저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저 원했던 또 역할이기 네네. 때문에 그만큼 욕심을 가지고 고민 많으셨을 것 같고 설경구 씨와 또 현장에서 얘기 나눴던 것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선배님은 소맥 타주셨을 때 끝났습니다. 아, 이미 믿고 간다. 네, 아, 좋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걸겠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엔스타 이남경이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먼저 정지영 감독님께는 이제 소년들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설경구 여매란 배우님께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다양한 작품 나오시면서 이제 소년들까지 계속해서 이제 대중분들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 소감하고 이제 이번 작품에서는 또 어떤 모습 기대해도 좋을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감독마다 이제 이 작품을 만들 때 자기 메시지는 분명히 있죠. 근데 보는 사람들이 각자 달리 가져가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나는 관객들이 재밌고 감동적으로 이 영화를 보기를 바라면서 만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경구 씨 정말 네, 다양한 모습 올해 보여주셨는데 참 예. 많은 작품을 선보이고 또 다양하기도 했고 또 올해 또 뭐 영화제도 또 많이 간 것 같아요. 제 영화가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소년들은 조금 기다렸던 영화인데 예고편을 보니까 작년에 부산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또 예고편을 잠깐 보니까 준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영화 같지가 않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뭐 어느 시기여도 가능한 되는 영화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뭐 감동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같이 저희와 같이 화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또 이 여기에 나오는 소년들처럼 내가 또 언제 약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것도 많이 좀 각인이 돼서 많은 분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영화적 역할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예. 네, 여매란 씨. 저도 올해 많이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한테는 배우로서 호시절인 것 같고요. 이번 영화는 특히 또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서 제가 그 큰 그림에 좋은 퍼즐 한 조각으로 잘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봐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이제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를 부탁드릴 건데요.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재밌으니까 보십시오. 네, 설경구 씨. 네, 내일부터 연휴인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열심히 또 준비해서 또 언론 시사 때도 뵙고 그때 말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화성태 씨. 네,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준상 씨. 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미래의 비전과 희망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 사실은 이게 어둡고 또 혹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러면서도 영화적 기능으로서의 정말 좋은 면들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11월 1일 개봉하는 소년들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매란 씨. 네, 이게 살다 보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사실 모르고 있을 때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한데, 그런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11월 1일 극장에서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에 놔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영화계의 명장 정지영 감독님. 네.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년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정지영 감독님이신데요. 정면 아래쪽. 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설경구 씨를 모시겠습니다. 늘 굵직한 연기로 그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믿고 보는 배우, 국민 배우 설경구 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설경구 씨를 많이 뵈서 참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엔 유준상 씨 모십니다. 정말 유쾌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정말 아주 모험이라 그래야 될까요? 도전적인 캐릭터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찍기 위해서 한 번만. 네. 네. 자, 유준상 씨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작품을 임하시는 유준상 배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허성태 배우를 모십니다. 네, 오늘 정말 가을이 연상되는 따뜻한 의상.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촬영 당시 덕수와 함께 정말 극과 극의 연기를 펼쳐내신 배우인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성태 배우 잠시 후에 모실게요. 염혜란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아, 정말 브라보 염혜란. 네, 올해 정말 염혜란 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염혜란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겠습니다. 설경구 씨, 유준상 씨, 허성태 씨 다시 모셔서 소년들의 우리 배우분들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부부가, 예, 부부가 함께 서로 배려하는 모습, 아, 좋습니다. 자, 좀 가까이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죠. 이 네 분 보고만 있는데도.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 손을 화이팅으로 바꿔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지영 감독님 모십니다. 네. 감독님 중앙에 서셔서 가까이.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정말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 있는데 그 모습이 소년 같잖아요. 5분 지금 소년들처럼 보입니다. 정면을 보시고 제가 소년들을 외치면 파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들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자, 이상으로 소년들 그날이 알고 싶다. 제작부부.